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11월 영어 학평 해설 순서이고요. 우리 4강 지역성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점수가 올라가는 의미에서 위로 세레모니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32번부터인데 이번 강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빈칸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빈칸이 특별히 어렵고 의미 있는 문항들이 많아서 빈칸 잡으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서 문제는 조금 간단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순서가 조금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후반부는 내가 할 수 있다. 전반부는 정복해야 된다. 그 두 가지 균형을 딱 잡아서 같이 가자고요. 제가 쌤이랑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32번 가볼게요. 이 빈칸의 위치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 맨 뒤에 있습니다. 결국 쭉 읽어나가서 근처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첫 문장이요. One of the primary ways,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뭐 하는 방법이냐?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by가 들어간 것은 그 방법에 의해서라는 느낌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뭐 하는 방법이냐? Music is able to take on. take on이 어떤 성질을 띠다, 가지다. 여기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ignificance in our inner world. 그래서 significance는 중요성이고 음악이요. 우리 삶의 내적인 세계에서 음악이 내 내면 세계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중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주어가 길게 나왔네요. 주어 부분이. 그럼 동사는 is. 문법 시험으로 딱 내기 좋겠다. One is by the way. 이런 방식에 의해서래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It interacts with memory. 그래서 memory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여러분이 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데 음악과 기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어서 가볼게요. 음악 그리고 기억, 음악과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개념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딱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면 Memories associated with important emotions. 계속 주어를 꾸며주는 부분이 길게 나오는데요. associate with는 무엇과 관련된, 연관된 중요한 감정이래요. 감정이 나왔다. 지금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 친 세 가지를 잘 봐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감정과 관련된 기억. 내가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 마라톤 완주했던 기억, 영어 1등급 받았던 기억, 점수 확 올랐던 그런 기억. 그런 관련된 기억은요. tend to be more deeply embedded 하면은 embedded는 박다입니다. 어디다 끼워 넣다. 그러니까 be embedded라고 되어 있으니까 박히다,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n our memory than other events. 그래서 more than을 쌍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억 중에서 감정이 투영된 거, 감정과 연관된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행복, 불행, 아주 슬픔, 아주 즐거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억은 우리 기억 속에 박힌다는 얘기, 더 깊게 박힌다는 얘기는 더 오래 간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이 연관되면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음악과 기억 얘기를 하는데 감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감정이 투영되면 기억이 오래 가는구나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emotional memories, 지금 얘기한 걸 정리하면 감정적인 기억이겠네요. 감정이 담긴 그런 기억은요. are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more likely to. be vividly remembered 하니까 생생하게 기억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are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느냐? be recalled. recall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엇과 함께 기억되냐면 with the passing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기억이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passing of time, then. 그러니까 지금 then은 왜 나왔어요? more, 다음에 여기서도 more than 나온 겁니다. neutral memories. neutral은 중립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임팩트나 특징이 없는, 감정이 없는 중립적인 기억보다는 감정이 있는 기억이 더욱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감정이 있는 기억이. 그 얘기가 방금 선생님이 여기 그린 감정이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갈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감정과 기억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감정이 투영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음악으로 시작했죠. 이 음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음악은 감정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Since music can be extremely emotionally evocative. evocative는 불러일으킨다. 어떤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밖으로 나와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우리 음악 들으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key life event, 아주 중요한 삶의 사건들은요, can be emotionally heightened. 중요한 사건들은요, 감정적으로 heighten이 높이다니까 heightened 하면은 고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악은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 감정도 올라올 거라는 얘기고 그 사건이 더 잘 기억되게 될 거라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by the presence of music. 음악 얘기네. 그래서 음악의 존재에 의해서 그 사건은 더욱더 감정적으로 고조될 겁니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ensuring that 쭉 해석하시면 돼요. 그 결과 무엇을 확실하게 해주느냐? Memories of the event, 그 사건의 기억이 become deeply encoded 해서 그 기억이 깊게 암호화될 거래요. 코딩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암호화될 것이다. 암호화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evocative 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evocative,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될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면 사건이 고조된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우리 분사구문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보장한다 그랬냐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깊게 암호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히 말하면 음악을 들으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암호화가 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 얘기겠죠. 음악이 있으면 그 기억이 깊게 부호화, 암호화 된다 해서 암호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해 보세요. 음악 들어? 그러면 감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기억이 잘 남겠네. 그래서 여러분도 중학교 때 들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자기만의 음악이 있으면 그때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암호화돼서 코딩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돌아와서 retrieval이라는 것은 쫙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호화, 암호화 되었으니까 암호를 풀어서 기억을 다시 소환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retrieval of those memories까지라는 부분만 보면 그러한 기억을 회복하는 것은,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예측을 해볼게요. 자, 음악을 들었더니 기억이 잘 깊게 암호화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수학여행에 갔을 때 야생화라는 노래를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딱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음악이 기억을 오래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암호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의 retrieval,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회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암호를 건 사람이 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또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의 복원은 결국 암호를 건 게 음악이니까,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기억 오랫동안 박히도록 만든 게 바로 음악이니까 그 음악이 다시 뭔가 힌트를 줘야 기억이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맥락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락 효과. 그러니까 맥락이 뭐냐? 내가 이 기억을 갖게 된 그런 환경이죠. 그게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맥락이 곧 음악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음악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리 드린 거고, 이제 이런 도식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런 기억의 회복은요, is then enhanced, 향상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맥락 효과인 contextual effect에 의해서요. 맥락이 있으면 잘 기억이 날 수 있구나 라는 얘기고, 맥락 효과를 뒤에서 위치로 받고 있고, 계속적인 용법으로 커마하고, in which, 즉 이 맥락 효과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냐면 recreation, 재창조죠. 다시 만들어지는 게 일어나는 거래요. 뭘 만든대요? of similar context, 비슷한 맥락을 만든대요. 기억을 갖게 됐을 때와 비슷한 맥락을 만든대요.
Similar context to that. that 또한 그것인데 맥락이라고 봤습니다. context.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이 맥락과 비슷한 맥락을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맥락 효과래요. 근데 선생님 이 맥락은 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in which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위치는요 조금 여러분 복잡하게 보이지만 요거를 that을 받는 거예요. 그 맥락 안에서 the memories were encoded 기억이 암호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수학여행 갔을 때 야생화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야생화를 들었던 수학여행의 맥락이 있죠. 그래서 기억이 암호화됐던 그 맥락, 수학여행 때 야생화 들었던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을 재창조하는 것이 뭐뭐 한다라는 맥락 효과입니다. 그러면 in which 안에서 재창조가 주어고 동사는 can facilitate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해주면 원래 기억되었을 때와 비슷한 맥락을 다시 만들어주면 그것이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ir retrieval, 기억 회복을요. 선생님이 수학여행 기억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야생화를 딱 듣고 즉 그때와 비슷한 맥락을 만들어줬더니 그때 수학여행 갔을 때 학생들 밤에 저녁 먹고 걸어올 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걸 넣으면 이것이 can activate, 활성화시킬 수 있대요. 아주 강렬하게 매우 생생한 기억을요. 그 사건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뭐예요? 맥락 혹은 음악입니다. 이 맥락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음악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억을 갖게 됐을 때 그 맥락, 그것이 곧 음악이구나. 맥락 효과로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음악과 관련된 걸 고르면 됩니다. 자, 철저하게 thoroughly 분석합니다. 기억,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분석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장 공간을 증가시켜요.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뇌의 어떤 저장 공간 얘기가 아니고 다시 듣습니다. Rehearing the same music. 뮤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음악을 다시 듣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수학여행과 관련된 음악 야생화를 다시 듣습니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시 만듭니다. Reconstructing 재구조합니다. 다시 재구성합니다. 사건을요. In the absence of는 무엇 없이입니다. 배경음악 없이 BGM 없이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 음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악적 재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뭐 하려고요? To deliver emotional messages. 감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능력을 키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음악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면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번, 여러분 음악과 기억의 관계를 여러분이 중간에 감정을 매개로 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방금 여러분이 푸셨던 것이 이제 오답률 9위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한 47% 정도의 학생들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확실히 이 도식으로 이해하셨을 거고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문제와 대조적으로 바로 첫 문장에 빈칸이 나와버려서 이거 당황했다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국 주제 찾으라는 겁니다. 뒤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은 숫자가 지배하는 지문입니다. 숫자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뒤에 예시 숫자를 쭉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하다라고 빈칸을 줬고 뭐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뭐 하는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어떤 반대 상황인 게 아니라 이거다. 어쨌든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Perhaps the clearest way. clearest 하면은 가장 명쾌한 최상급을 썼네요. 중요한가 봅니다. 방법이요. To see this. 이것은 지금 앞문장의 내용일 텐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To look at changes in the biomass. 바이오매스가 생물량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량의 변화를 바라보면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거 생물량 보면 되는구나. 그 생물량이 뭔지 모를까봐 자세히 풀어주기를 Total Worldwide Weight of Mammals 해서 전 세계의 포유류의 어떤 무게, 체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포유류의 총 무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바로 생물량이다. 오케이, 살펴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 글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지배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long time ago가 1번입니다. long ago,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 모두. 근데 우리 모두는 인간을 나타내. 아, 이거 인간과 동물을 대조해서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함께요. Probably weigh. weigh가 동사형이죠. 무게가 얼만큼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e all of us humans weighed only about 2/3는 3분의 2, as much as는 뭐뭐만큼, all the bison 이건 들소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들소의 무게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먼 과거에는요. 북미에 있는 들소이고요. And less than은 뭐뭐보다 덜했다는 얘기니까 less than 1/8는 8분의 1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as much as는 뭐뭐만큼, all the elephants in Africa. 아프리카의 코끼리, 모든 코끼리의 무게의 8분의 1도 안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같이 갈까요? long time하고 long ago로 줄여서 가겠습니다. 어땠느냐? 숫자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들소의 3분의 2의 무게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코끼리 8분의 1도 안 되었다.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 인간의 무게는 적었다라는 것이 관건이죠. 그것을 해석해낼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먼 옛날에서 조금 시간이 가야겠죠? 그래서 산업 시대입니다. But in the industrial era 해서요. 자, 2번 industrial era 산업 시기에는요. Our population exploded.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인구 폭발. 그리고 we killed. 우리가 죽였습니다. 개체수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죽였으니까요. We killed bison and elephant. 방금 얘기한 동물들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은 엄청난 규모로요. 산업의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요. 아주 끔찍한 숫자로요. 어쨌든 대규모로 이런 동물들, 들소와 코끼리를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balance shifted.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크게요. 그 결과. 두 번째 쉽게 나왔네. 그래서 두 번째는 산업시대. 산업시대라고 번역. era. 산업시대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폭증하고 동물은 죽였어요. 그래서 균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 거죠? 균형이 shifted 되었고 결국에는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인간이 늘어나고 동물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먼 과거에는 인간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인간이 많이 늘어났어. 그 얘기하는 거죠. 점점 늘어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at present 해서 현재, 지금은요. we humans weigh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무게가 나갑니다. 체중으로 비교해 본 거죠. 생물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eigh more than 350 times. 350배 이상 더 나갑니다. as much as 뭐뭐만큼. 그러니까 350배 as much as 하면 이것보다 350배 이렇게 되는 거죠. All bison and elephants put together. put together는요. 이 동물들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서 모두 합친 것. 들소와 코끼리 모두 합친 것에 350배 이상 나간대요.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수가. 자, 그래서 우리는 무게가 나갑니다. over 10 times. 10배 이상이요. more than 무엇보다 더요. all the earth wild mammals combined. 이것도 명사 뒤에서 pp가 꾸며준 거라서 지구상의 모든 야생 포유동물입니다. wild가 야생이니까 mammals는 포유동물. 그래서 모든 야생 포유동물을 합친 것의 10배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정리해보면 present, 현재입니다. 자,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숫자만 간단하게 보면요. 350배, 그 다음에 몇 배죠? 10배. 어쨌든 굉장히 인류의 수가 증가해서 인간이 다 합쳐진 체중이 이 동물들보다도 많이 많아졌다, 커졌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and if we add in all the mammals we've domesticated.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가 돼요. domesticat는 가축으로서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들여온 모든 포유류를 다 add in, 더하면, 그래서 대시로 예를 들어서 소, 양, 돼지, 말 등등입니다. 그러면 the comparison becomes, 그 비교가 뭐가 되냐? truly ridiculous 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길들인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간 거잖아요. 인간의 영향이 미친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We and our tamed animals 해서 주어가 우리 인간과 인간의 손이 간 길들인 동물들 그거를 합치면 now represent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얼만큼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97% of the earth mammalian biomass 뭐라 그랬죠? 생물량. 그러니까 지구상의 포유류 생물량의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의 생물량을 다 합친 것의 97%를 차지한대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인간이 손 간 것까지 포함시키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지금까지 얘기한 비교가요. This comparison, 이 비교가 illustrate,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fundamental point,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중요한 요점을요. 핵심을요. 그게 뭐냐면 instead of 뭐뭐하는 대신에 being limited, 전치사 때문에 be가 being이 되는 거예요. being limited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보다는 we learn to shape라는 것은 형성하다, 주조하다, 만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은 환경이겠죠. 환경을 형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 맞춰서요? To our own ends 해서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인류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환경을 주조하고 형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면 지금 97%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 앞으로 가서 빈칸을 찾아볼까요? 빈칸은 우리가 이제 어떻다라는 건데 이것을 지금 다 숫자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숫자는 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숫자들을 일반화시키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한번 해보면 자 인간과 자연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간, 자연 또는 뭐 동물 이렇게 될 텐데 어느 것이 지배적이고 많아졌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생물량, 바이오매스 그 체중 다 합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인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것은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요. 인간이 많아졌다, 인간이 증가했다라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5번부터 볼게요. 유용한 일을 합니다. 환경에 좋은 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지배적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biological diversity.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장려하는 거냐? 아니고요. 인간이 없죠. yielding이라는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땅을 포유류에게 양보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의 생태학적, 환경적 영향을 제한하는 거냐? 우리가 미치는 걸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늘어났죠, 오히려. 자, 그래서 imposing이라는 이거 선택지 때문에 틀렸어요라고 선생님에게 고민을 얘기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문제인데요. 이 단어가 어려웠죠. 여러분, impose가 뭐냐면 부과하다 또는 강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로 tax 있죠. tax. 세금, impose tax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얘기니까 세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인간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연이에요. 인간을 강요하면 자연보다 인간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1번으로 가는 겁니다. impose를 몰랐다면 2, 3, 4, 5를 지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었고 또 1번에 ourselves는 humans고 nature 자연이니까 인간과 자연, 근데 인간을 자연한테 impose, 뭔가를 한다, 부과한다, 강요한다, 추측하면 1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추측의 연습도 될 수 있고 1번. 자, 됐습니다. 이제 빈칸의 마지막인데요. 이거 2위였습니다. 예상 오답률 2위로 59.9%가 틀렸을 것이다 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풀기 힘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쪽으로 당연히 우리는 선택을 해봐야겠습니다. 제역삼과 함께 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찾는데요, 확실을 찾는데요. 어떤 확실성을요. 어디서요? 불확실한 세계에서 확실성을 찾는다. 우리는 찾는데요, 질서를요, 혼란 속에서요. 케이어스는 혼란이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한 장소에서 확실성을 찾는데요. 그리고 right answer, 우리는 정답을 찾는데요. 애매모호함 속에서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걸 자꾸 찾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conviction 또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확신입니다. in complexity.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꾸 불확실한데 확실한 걸 찾으려고 그러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이게 뭐지? 를 뒤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면요. 권위자의 말을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We spend far more time and effort. far는 비교급 강조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on trying to control the world. 우리는 세계를 통제하려는데, 우리가 세계의 환경을 통제하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쓴대요. 라고 유발 하랄이라는 너무너무 저명한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말이 삽입돼서 복잡해 보이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ar more니까 비교급 than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통제하는 데 쓰느냐? then on, 잠깐만요 여러분, on이죠. 이거 봐야지. 병렬 구조니까 on. 그래서 trying to understand it. 그것을, 즉 그것은 뭐겠어요? 세계죠.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이 세계를 통제하려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한다. 시간과 노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저작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길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 이겁니다. We'll look for, 결국 우리는 easy to follow formula. 포뮬라는 공식이죠. 따르기 쉬운 공식, 따라하기 쉬운 공식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것이 이 6줄을, 7줄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요. 오버타임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놀랍게도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답을 바로 고릅니까? 라는 건데 지금까지 정리한 거 뭐라고요? 쉬운 공식입니다. easy formula예요. 쉬운 공식. 근데 쉬운 공식을 우리는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바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이에요. 머리를 많이 쓰면 돼. 쉬운 공식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거 못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거 못한다 쪽으로 선생님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렇게 추측을 하고 나머지를 볼게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문은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권위자의 얘기를 내세워서 얘기하기를 우린 쉬운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쉬운 것만 추구하는데 이거 문제야.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 이런 맥락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부분을 봅니다. 자, 우리의 접근법은요. reminds me of, 나에게 이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The classic story 해서 전형적인 이야기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비유를 버유가 아니라 비유를 잘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독해가 됩니다. 고전적인 이야기, 전형적인 이야기. 그럼 뭔데요? Of the drunken man, drunk man에서 술 취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술 취한 남자가 뭐하냐? Searching for his keys, 열쇠를 찾는 술 취한 남자입니다. 어디서요? Under street lamp at night, 밤에 가로등 아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 이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처럼 생겼죠? 가로등이 비치는 범위가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비치면 여기는 밝겠죠. 그래서 자기가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찾는데 여기 아래서, 이 가로등 아래서 찾는데요. 근데 문제는 열쇠를 여기서 잊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렸으면 밝은 데서 찾으면은 찾을 수 없죠. 근데 사람이 신기하게 밝은 데서만 찾는다. 이런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과 통하겠죠. 아니, 밝은 데서만 찾아. 내가 잃어버린 곳은 다른 곳인데. 그러니까 쉬운 것만 추구하니까 쉬운 데서만 찾아요. 어려운 데 안 찾아요. 어려운 거 못하게 돼요. 이런 비교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갈게요. 자, he knows that he lost his keys.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Somewhere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우리 길가에 좀 어두운 곳에서, 길가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는 걸 알지만 but looks for them. 열쇠를 찾아요. underneath는 뭐뭐 아래에서, 램프 밑에서.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Because that's where the light is. 거기가 바로 빛이 있는 곳이니까요. 아니, 여기서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는데 밝다고 보인다고 여기서 찾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밝은 곳에서만 찾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yearning이라는 단어는 열망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 yearning, 열망. 발음도 비슷하네요. So yearning for certainty.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요, leads us to pursue.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끔 유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겉으로 볼 때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유에 적용하면 by looking for our keys under street lamps. 가로등 아래서 열쇠를 찾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무엇하는 대신에 instead of taking the risky walk into the dark,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걷기를 taking the risky walk니까 위험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아까 가로등 그 그림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잘 안 보이니까 부딪힐지도 모르고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럼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걷기를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we stay within our current state. 현재의 상태에 우리는 머무릅니다. 복합관계부사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however inferior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등할지라도 it may be.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열등해지겠죠. 더 우월해질 수 없잖아요. 발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열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쉬운 공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비유가 나왔는데 밝은 곳, 빛이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까 그림을 그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nstead of가 나온 부분에서 risky work를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 리스키한 걸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글은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주제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쉬운 걸 따라요, 안전한 거를 추구해요. 그럼 마지막에 안전한 걸 추구하면 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추구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거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일맥상통하죠. 어려운 거 안 하는 게 모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쉬운 공식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어려운 거 안 하게 돼요. 어려운 것 안 하는 것 쪽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1번부터 보면요, 웨이는 무게를 달아보고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 아니고요. 인내심을 기릅니다. 애매모호함을 견디고 참기 위해서. 인내 얘기 아니고요. 모험을 즐깁니다. settle down, 만족하기보다는 이건가요? 모험하라는 얘기인가? 빈칸에 갑자기 모험해라, 그게 아니죠. 지금 쉬운 것만 쫓다 보면 모험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어려운 도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gain insight, 통찰력을 얻는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통찰력을 얻게 되나요? 쉬운 것만 따르다 보면? 그게 아니죠. 쉬운 것만 따르다 보면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상호작용하는 능력이요.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이. 선생님, 어려운 거라면서요. 아니, 완전히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려운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 위험한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 잘 모르는 거는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낯선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그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의 요약 필기를 봤더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잘했습니다. 이제 35번. 자, 빈칸 잘 넘어갔습니다. 박수 한번 또 드릴게요. 선생님 티셔츠에도 박수 있죠. 자, 35번. 무관한 문장입니다. 무관한 문장은 처음에 키워드 딱 잡아서 들어가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키워드 2개를 잡을게요. 그 왜 2개가 되냐면 소재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그 소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특성 키워드 2개를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As far back as니까 이만큼이나 옛날에 이런 뜻이죠. 17세기 정도 됐을 그 먼 옛날에 hair had a special spiritual significance니까 머리카락이 특별한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영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saw as는요, 무엇이라고 간주하다죠. 머리를 뭐라고 간주했느냐? The center of control. 통제, 소통, 정체성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머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과 통제와 어떤 나의 정체성의 중심이 머리다. 그래서 머리카락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키워드 잡았네요. 뭐예요? 키워드? hair. 머리카락 뭐라고요? 영적인 중요하다. 영적으로. spirit. spiritual 뭐였죠? significance.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가 여러분 소재가 머리카락이고요. 소재의 특성, 머리카락에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둘 다 없을 수는 없고 머리카락 얘기를 하되 이 특성, 영적인 얘기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가볼게요. 자,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regarded as는 뭐뭐라고 간주되다죠. 머리카락은요. 원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무엇의 원천이냐면 of power, 힘의 원천이요. 머리카락이. that personified는 인격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격화하다. 인격화하다라는 동사고요. 개인을 인격화하는 힘의 원천. 그 다음에 could be used, 사용될 수도 있었어요. for spiritual purposes에서 영적인 목적. 그리고 또는 even to cast a spe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관계대명사절이 복잡했죠. 다시 볼게요. 머리카락은요. 키워드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여겨졌어요? 힘의 원천이에요. 자, 어떤 힘이에요? 개인을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힘이에요? 영적인 목적이요. 머리카락과 영적인 거 다 있네. 이거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주문을 캐스터 스펠이 마법을 던지다 주문을 걸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다 있어서 통과하고요. 2번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since it rests on the highest point on the body, hair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카락은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부분에 rest on 놓여있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 자체는요. was a means. means요. 이건 자체로 원래 s가 붙어있는 명사입니다. 수단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은 수단입니다. 무엇에 대한 수단이냐면 to communicate with divine spirits. 신성한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hair 둘 다 있네요. 그래서 hair was SV 된 거고요. 키워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it was treated. 머리카락은 취급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that were thought. 생각되는 방법이요. 뭐라고 생각돼요? bring good luck or protect against evil. 그래서요. 행운을 가져다 주고 악에 맞서 보호해 준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즉 신성하고 그런 영혼을 지켜준다는 방식으로 취급되었습니다. spirit, hair 있으니까 통과. 자, 그런데 말입니다. 3번에서요. 사람들은 기회를 가졌대요. 뭐 하는 기회냐?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으로 이렇게 꾸며주는데 to socialize, 사교하는. 그러니까 사교한다는 얘기는 서로 친해진다는 얘기죠. 사교화하고 사회화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하면서요? While styling each other's hair. 헤어 있네요, 선생님. 머리 스타일링 해주면서 사람들이랑 사교적으로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대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the shared tradition. 이렇게 공유된 전통 of hair. 머리카락과 관련된 공유된 전통이 pass down 하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해주는, 머리 스타일링을 해주는 얘기가 있지만 영적인 얘기가 없어서 탈락. 소재는 맞으나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정확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100% 확신으로 골라줄 수가 있고, 이어서 4번, 5번으로 마무리를 가보면요. 자, 4번 문장입니다. 이 작가들, 권위자를 등장시켜서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벌드와 털프스 같은 작가에 따르면요,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소통이냐면 신과 영혼 나왔네요. 신들과 영혼들로부터의 소통, 그들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되었느냐? was thought to pass through. 통과한다고 생각됐습니다. the hair. 이 영혼들로부터 오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이 머리카락을 통과하여서 to get to the soul, 우리 영혼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카락과 spirit이라는 키워드가 다 담겨 있어서 이것도 통과합니다. 신성한 메시지가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카메룬에서는요, 예를 들면 국가명이 나왔으니까 이건 예시겠죠? medicine man이라는 것은 치료 주술사입니다. 어떤 치료를 하려고 뭐 주문을 거는 그런 주술사들이 attach hair to containers 해서 머리카락을요, 컨테이너는 무언가를 담는 용기겠죠. 박스 같은 그런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떤 용기냐면 that held their healing potions라는 게 치료 물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약, 치료하는 물약을 담고 있는 용기, 되게 중요한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부착시켰습니다. 왜요? In order to protect the potions, 그 물약을 보호하고 enhance their effectiveness, 그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붙였더니 치료하는 물약이 보호되고 그 효과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어떤 영혼과 관련 통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찾은 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별을 하면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정확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겠습니다. 글의 순서 36, 37인데 이번에 글의 순서가 조금 평소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히 한번 잡아보자 할 수 있고, 순서는요, 예상을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같이 가볼게요. 마크 그래노베터라는 사람이요, examine the extent, 어떤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examine, 조사했대요. 근데 어떤 정도인지를 꾸며주고 있죠. To which information about jobs flow through weak versus strong ties까지 일단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직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 뭐 회계사가 될 거냐, 운동선수가 될 것이냐, 교사가 될 것이냐 등등, 그런 직업에 대한 정보가 flow through, 흘러가는 정도.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나 직업에 대해서나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정도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통해서 흘러내리는 정도였냐면 weak versus는 뭐 못해, 약한 것 대 강한 것. 근데 ties는 유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또는 강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나랑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흘러내리는 정도를 조사했다. 선생님, to which가 어려운데요. to는 따로 해석을 안 해줘도 되고, 왜 붙었냐면 which가 정도를 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로 흐르냐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에 해당하는 to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조사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측하면 금방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조사했어요. 조사하면 연구했던 얘기면 그 결과가 나와야겠죠. 조사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A에서는 이것이 뭐를 의미합니다. 연구를 그냥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의미를 찾기 어렵죠. 그래서 A는 보류하고, B는 그들의 정보, 그들이라는 말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탈락. 그러면 C로부터 가면 우리 examine 조사했어요, 알아냈어요, 발견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조사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그 조사 결과는요, only a sixth of jobs,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6분의 1만이, 근데 무엇의 직업이냐면, 어떤 직업이냐면 that came via the network. 그래서 이 연결망, 인간관계 연결망이죠. 연결망을 통해서 온 일자리, 직업의 6분의 1만이 were from strong ties, 강한 유대 관계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장에 관한 강한 유대 관계요, 직장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흘러오느냐를 조사했는데 그 연결망, 사람 간의 연결망을 통해서 온 것 중에 6분의 1만이 강한 유대 관계래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죠. 아니, 강한 유대 관계면 나랑 굉장히 친한 가족들, 친척들, 가장 친한 친구, 근데 그 정보가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약간 의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 with rest coming, with 명사 ing 하면 명사가 뭐뭐한 채로, 뭐뭐하면서, 그럼 나머지는요, coming via medium or weak ties, 중간 정도의 유대관계나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왔대요. 굉장히 많네 그게. 자, 그리고요, 또 with more than a quarter, 4분의 1 이상이 coming via는 뭘 통해서? weak ties. 4분의 1, 25% 이상이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 직업이라는 것이 약한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됐대요. 특이한데 강한 유대 관계가 아니라 약한 유대 관계.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해보면 strong ties, 강한 유대 관계는요 can be more homophilistic, 같은 거고 feel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 친화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아, 모르겠어. 그럼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요 are those 이런 사람입니다. who are most like us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강한 유대관계라는 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은요 나랑 굉장히 비슷한, 즉 동족 친화적인 사람들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excuse me, 네, 놀라셨죠? 그 사람들이 주는 정보는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친한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주는 정보는 more novel, novel은 새로운, 더 새로울까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A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느냐? This means that they might have information. 그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That is more relevant to us. relevant는 관련된, 우리와 가장 관련된, 나랑 제일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랑 친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나 그건 또 뭘 말할 수 있냐면 대디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It is information, 정보입니다. To which가 또 나왔네요. 어떤 정보냐? 꾸며주는 거죠. We may already be exposed. 선생님, to는 왜 있어요? exposed to죠.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형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이미 알던 정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흐름이 바뀝니다. 대조적으로 이제 약한 관계 나와야겠죠. 강한 거 나왔으니까. 약한 유대 관계는요, are often with people.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약한 거 뭐지? Who are more distant. distant는 먼 거죠. 먼 관계에 있습니다. 더 먼 관계예요. 그런데 both geographically and demographically 해서 지리적으로나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 나랑 멀다라는 겁니다. 멀리 살고 어떤 특성도 공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는 정보는 나랑 별로 안 친하고 잘 몰라요. 그러면 특성이 그 정보는 새롭겠죠. 나를 잘 모르니까. 아, 그래서 그들의 정보는 더 새롭습니다. CAB. 그러니까 나랑 친하다고 반드시 좋은 정보를 주고 나랑 안 친하고 멀다고 진부하고 안 좋은 정보를 유익하지 않은 정보를 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의 요지가요.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even though we talk to these people less frequently 우리가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좀 유대관계가 먼 사람들과는 덜 빈번하게 얘기하지만 we have so many weak ties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약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so 대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얕은 관계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학교에서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들, 또 선생님도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들, 직장 안에서나 직장 밖에서나 얕은 관계가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they end up they라는 건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한 유대 관계겠죠. 그 약한 유대 관계는 결국 end up being 결국 뭐가 되느냐? sizable source 엄청난 굉장히 큰 원천이 됩니다. 정보의 원천. 약간 이게 발상의 전환 같은 거네요. 나랑 덜 친하고 잘 모르는 약한 유대관계 사람이 더 많잖아요. 내 옆자리에서 공부하는 내가 잘 모르는 야자하는 친구. 이런 학원에서의 친구. 굉장히 넓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ource of information이니까 특히 어떤 정보의 원천이냐면 to which we don't otherwise have access. otherwise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문자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access, 접근권을 가지지 못하는 정보. 선생님, to는 왜 붙었어요? have access to, 어디에 접근권을 가지다. 그래서 그런 어디의 느낌으로 받았고 해석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접근권을 가지기 힘든, 가질 수 없는 정보의 원천이 된다.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약한 유대관계가 아니라면, 약한 유대관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정보의 원천을 가질 수
받겠죠. 그런데 만났으니까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 A, B의 순서를 잘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C, A, B. 그래서 4번으로 잡으시고요. 이제 마지막 37번입니다. 37번 또한 크게 어렵지 않게 순서로 갈 수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생각하고 예측하면서 빨리 해볼게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We think of human cultures. 인간의 문화를 생각한다. 문화하면 동물의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거를 강조해서 our culture라고 얘기했네요. 인간의 문화. 그리고 we think of computers, 컴퓨터, 비행기, 패션, 팀, 팝스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리 문화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for most of human cultural history, 그래서 인간의 문화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none of these things, 방금 언급한 문화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none을 동사에다가 투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존재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컴퓨터 없었죠. 비행기 없었죠. 팀 없었죠. 무슨 팝스타 없었죠. 그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예측해야 되는데 순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이거 존재하지 않았어요로 끝났죠. 그러면 왜 존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은 것,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왜 없었지라는 것과 통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찾아볼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여전히 참입니다. 마지막 부족 사람들, 부족인들이, 종족민들이 압도당하고. 그러나 이게 슬프게도 이게 참입니다.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였죠? 굉장히 굉장히 긴 대부분의 인간 문화 역사 동안 이거 존재 안 했다. 그것과 관련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광대한 지식을 가졌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C를 봤더니 이거구나. 선생님이 예상하라는 말이 이거구나.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년 동안 긴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문화 역사의 대부분 기간과 통하는 말이죠. 수십만 년 동안 no human culture had a tool. 인간의 그 어떤 문화도 도구를 가지지 못했대요. no니까 갖지 못했대요. with moving parts. 움직이는 부품. 막 움직이는 부품을 가진 그런 고도로 발전화된 움직이는 진공청소기라든지 그런 부품을 가진 도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비행기 같은 것, 이런 인간의 문화 오랫동안 존재 안 했다는 것과 상통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well into the 20th century, 20세기까지 쭉 들어오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세기가 되고 나서도 다양한 인간의 foraging cultures, 수렵 채집 문화입니다. 사냥하고 채집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retained tools, 도구를 보유했어요. 보유하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도구냐? tools of stone, 돌, 나무, 뼈와 같은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처음부터 언급한 비행기, 컴퓨터, 팝스타 같은 문화는 오랫동안 존재를 아예 안 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맞장구를 친 다음에 20세기로 쭉 들어와서도 여전히 수렵 채집하는 문화권에 돌, 나무, 그리고 뼈,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we might pity, pity는 불쌍히 여기다, pity. 우리는 연민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 좀 안 됐다. 20세기에 아직도 수렵하고 채집한다고, 사냥하고 채집한다고. 그래서 수렵 채집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For their stuck simplicity. stuck 하면 딱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막혀있는 어떤 단순함. 컴퓨터도 쓰지 않고 인터넷도 쓰지 않고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살아. 너무 꽉 막힌 단순함인데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전이에요. But we would be making mistake. 우리는 실수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Making a mistake. 그러면 이 뒤의 내용을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우리가 이들을 동정할지 모르는데 도구가 어떤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못하고 동정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실수할지도 모른대요 했으면 다음 내용은 수렵 채집인들의 장점을 얘기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는 거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실수하는 거니까 그들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B로 왔더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져서 CB로 가보도록 하죠. They held extensive knowledge. 어떤 광대한 범위의 지식을 보유했습니다. 지식이 많아요. Knew deep secrets of their lands and creatures. 그들의 땅과 그들의 어떤 생물들, 살아있는 동물 생물들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비와 생물들의 신비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hey experienced rich and rewarding lives. 아주 풍요롭고 보람이 있는 아주 기쁜 의미 있는 삶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그게 실수인 거죠. 이들은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긴밀하게 이어지기를 We know so.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압니다. 이렇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When their ways are threatened,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위협받을 때, 그러니까 수렵 채집 같은 방식이 위협받아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남기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봤더니 they fought to hold on to them. 그래서 them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이겠고 그런 삶의 방식을 hold on to, 꽉 붙잡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다. 예를 들면 도시화 시키겠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의 방식을 난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대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싸우는 거예요. To the death. 죽을 때까지. 이걸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걸 보고. 오케이. 그래서 C, B로 왔고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싸운대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this remains true. 이것은 계속 사실로 또 참으로 적용이 됩니다. As the final tribal peoples get overwhelmed. 하면 마지막 부족민들,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원주민들과 같이 부족을 이루며 사는 마지막 부족민들, 어떤 종족인들이 get overwhelmed, 압도당할 때도 사실입니다라는 얘기죠. 압도당한다는 얘기는 위협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압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런 사람들이요. Those who value money above humanity. 좀 단어가 복잡했는데 humanity는 인간성이고 above는 뭐뭐보다, 뭐뭐 위에죠. 그러니까 인간성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자본주의의 논리, 돈의 논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종족과 부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삶이 위협당할 때에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계속 이렇게 분투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We are living in their end times.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제 시대가 끝나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도로 we are all contributing to those endings. 그러한 종말, 이들의 수렵 채집과 같은 자연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ultimately our values may even prove self-defeating 하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은요, 심지어 자멸적임을 증명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BA로 가고 결국 이 순서를 잡는 것은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하면 충분히 보인다. 그래서 CBA고 정답 5번으로 잡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부까지 다 달려오셨고 5부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그 다음에 학평 변형 강의가 또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내신 완벽 대비로 여러분 예비 고3, 이제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실력을 완전히 마스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장 하나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번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학평 변형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